안녕하세요. 가족의 발견 시간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지요. 우리는 누군가의 자녀인 동시에 부모입니다. 오늘은요, 특별히 부모인 나와 자녀인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이나 회사에서 직원들을 채용할 때 적절한 자격 조건들을 제시하죠. 제가 지금부터 어떤 자격 조건을 말씀드릴 건데요. 어떤 구인 광고인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겠어요? 첫 번째, 자격 조건 없음. 학력, 경력 상관없습니다. 세 번째, 하루 24시간 근무하고요. 휴일이 없습니다. 네 번째, 보수가 없고요. 다섯 번째, 한 번 시작하면 사표를 낼 수가 없어요. 여섯 번째, 남녀 한 팀으로 시작합니다. 어떤 구인 광고일까요? 답은 부모입니다. 어떠신가요? 공감이 가시나요? 부모가 된다는 것은 더군다나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전화 상담을 하던 중에 내담자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부모는 자식이 약점인 것 같아요. 자식이 행복하면 부모인 저도 참 행복한데 자식은 내 맘 같지 않은 것 같아요. 부모 노릇하기 참 힘들어요. 이 말씀에 제 마음 한켠이 참 아팠습니다. 저도 아들 둘에 딸 하나를 키우는 엄마인데요. 엄마 노릇하기 넉넉지 않습니다. 부모는 누구나 처음이고 스스로 어른이고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미숙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미숙한 내가 다른 사람들은 되게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잘 키우고 싶은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지요. 그러면서 자녀 양육에 대한 비교 감정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 자녀 양육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겠지요. 오늘은 이랬다, 내일은 저랬다, 또 변하면서 후회하는 감정도 생기기 시작합니다. 부모나 자식에게 실망하는 감정이 반복되면서 부모는 자책이라는 감정도 느끼게 될 거예요. 이런 반복된 감정이 시작되면서 뭔가 욱하는 감정이 올라오게 될 때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욱하는 감정에 잠깐 주목해 볼게요. 욱한다는 것은 앞뒤 특별한 것 없이 개연성이 없이 나에게 불편한 뭔가 충동적인 것이 올라오는 것이에요. 욱한다는 것은 불안한 건지 아니면 화가 난 건지 아니면 짜증이 난 건지 두려운 건지 잘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정이라는 것이 어떤 외부에서 오는 자극에 대한 반응인데 개연성이 없어요. 그냥 충동적으로 뭔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화라는 것으로 그냥 일상화되어 있는 나를 볼 수 있어요. 어떠세요? 자, 화를 내지 않고 자녀를 키운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아마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화를 내지 않고 자녀를 키운다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일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화를 어떤 상황에서 낼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아마 내 맘 같지 않을 때 화를 낼 거예요. 자, 본능적으로 부모는 자녀를 잘 키우고 싶어 해요. 어떻게 해요? 나와 타인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을 만큼. 왜요? 내가 비교 감정을 느꼈어요. 그래서 욕심이 났어요. 잘 키우고 싶을 정도로. 그러면 나는 타인이 비교 감정을 느낄 만큼 내 자녀를 잘 키우고 싶어요. 그래서 내 자녀의 기대치, 나의 바람이 굉장히 높아 있어요. 그런데 내 자녀의 모습, 행동을 보면 내 바람과 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해요. 내 맘 같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내 마음에 뭔가 욱하는 것이 올라오고 이것이 화라는 것으로 그냥 표면화되어 있는 내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제가 부모 교육을 할 때 가장 많은 받는 질문들이 있어요.
선생님, 매번 아이들한테 욱하고 막 소리를 지르는 제 모습을 봐요. 그리고 오늘은 또 엄마가 잘못했어 라고 얘기를 하고 또 후회를 하고 또 내일 또 화를 내는 제 모습을 봐요. 제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네, 잘하고 계십니다. 자녀 양육에 대한 고민을 하실 때는 자녀와 같이 부모도 성장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중요한 증거입니다. 오히려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문제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자녀의 마음을 돌아보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러면 부모인 내가 우리 자녀의 양육함에 있어서 고민이 있고 딜레마에 빠져 있어서 욱하는 것이 올라오고 있고 화나는 것이 올라와 있다면 이럴 때 내 감정 조절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조절할 수 있을까?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실까요? 첫 번째, 욕심을 버리셔야 돼요. 자, 욕심의 대부분은 무리수일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어른인 부모에게도 무리한 경우가 되게 많은데 자녀에게는 무거운 처방일 수 있어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또 한 번의 욕심은 다른 욕심을 부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두 번째, 자책하지 말아야 돼요. 고민한다는 것은 부모도 같이 성장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책을 하다가 보면 부모 스스로 지치게 만듭니다. 정신적인 소진은요, 강압적인 양육 태도를 양성하게 돼요. 또 자책이 자녀에게 부정적인 반응을 유도할 수 있거든요. 자, 이 부정적인 반응의 유도에는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는데요. 수동적인 아이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낮은 자존감이 형성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방어 기제가 발달을 하는데 미숙한 방어 기제가 발달할 수 있어요. 이 방어 기제를 조금 설명해 드리면요. 방어 기제는 자아가 스스로 무너지지 않고 많이 아프지 않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는 모습인데요. 미숙한 방어 기제는 퇴행이나 또는 부정, 어떤 수동적인 공격성 등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반응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부모 스스로가 정신적으로 많이 소진이 되면요. 어떤 현실적인 무게보다는 생각의 무게감이 굉장히 크셔서 부모님 스스로가 우울감이나 강박, 어떤 불안감으로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다음 세 번째, 어떤 고민과 딜레마에 빠져 계시면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어떤 눈높이에서 당사자인 자녀들에게 물어보시면 되게 좋아요.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물어보시지 않아요. 그리고 누구에게 물어볼까요? 네, 옆집 엄마 또는 또래 집단의 엄마들, 그리고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거 어디요? 네이버에게 또 많이 물어보죠. 그리고 유튜버에도 많이 봐요.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 양육하면 첫 번째 떠오르는 키워드가 뭐냐면 아는 것이 힘이다예요. 물론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이 알면 알수록 굉장히 불안해요. 이 불안한 감정은 부모인 우리 마음을 굉장히 급하게 하고 조급하게 해요. 왜 그럴까요? 내 아들과 딸에게 빨리 가르쳐야 되잖아요. 내가 많이 알고 있는 것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빨리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내 아이들의 이야기들을 들을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통이니 공감이니 굉장히 거리가 먼 얘기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는 어떤 명제, 지식에 어떤 사로잡힌 자녀 양육, 교육에 집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오늘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을 둔 어머니의 모습을 잠깐 볼게요.
이 엄마는요, 초등학교 아들 학교 준비를 하시면서, 아들아,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이렇게 행동하면 안 돼.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고, 수업 시간에는 선생님한테 이렇게 말을 해야 되고, 급식 시간에는 이렇게 행동을 하고, 선생님 말을 이렇게 잘 들어야 돼. 하고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할 때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아들이 고개를 끄덕일 때 그래서야 비로소 말을 멈추고 학교 안으로 아들을 들여보내요. 그리고 그 엄마는 오전 시간 내내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올 때까지 불안한 마음으로 시간을 보낸 다음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많은 질문을 해요. 아들아,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없었니? 친구들하고는 잘 지냈니? 선생님은 어땠어? 쉼없이 많은 질문들을 해요. 어떠세요?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이 엄마는 불안한 거예요. 엄마가 가르친 대로 아이가 잘하고 왔을까? 그래서 부모인 우리는 투머치 토커, 즉 필요 외에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하는 모습들이 점점 되어가는 것 같아요. 일명 우리의 아이들이 부모인 우리 보고 잔소리꾼이라고 하잖아요. 자, 우리의 모습들을 조금 더 볼까요?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의 사례예요. 엄마, 나 게임하고 싶어. 자,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부모님들 어떻게 반응하시죠? 어휴, 넌 또 놀 생각만 하냐? 게임은 적당히 해. 그래야지 머리에 좋아. 너 빌 게이츠 알지? 그분도 야, 자녀에게는 게임 안 시켰대. 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의 사례예요. 엄마, 나 너무 뚱뚱해. 살을 빼야겠어. 엄마는 기다렸다는 뜻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넌 성장기야. 살 빼는 거는 다 성장하고 난 어른들이나 하는 거야. 넌 키도 커야 되고 더 성장해야 돼. 너 밀가루 반죽 알지? 밀가루 반죽 쭉 늘리면 쭉쭉 늘어나잖아. 그러니까 너는 지금 살 빼는 거 말도 안 되는 거야.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의 사례예요. 나 학원 가기 싫어. 넌 어떻게 된 애가 그렇게 공부하기를 싫어하니? 그 학원 엄마가 어떻게 잡았는 줄 알아? 그 학원 선생님 되게 유명한 선생님이야. 학원 가는 것도 습관이고 끊기고 인내가 필요한 거야. 너 세상에 나가봐라. 얼마나 살기 힘든 줄 알아? 지금 그런 끈기와 인내도 못하는 게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래? 자, 부모님들의 반응이에요. 자, 자녀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그런 부모님들의 마음들이 어떤 마음인지 저도 이해가 가요. 제가 학습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어린 내장자들부터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내신 공부에 멈추지 않고 많은 것들을 배우는데 가끔은 제가 그 많은 것들을 우리 아이들이 잘 소화할 수 있을까? 그것들을 다 배워서 영양가 있게 그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을까? 그런 물음표를 달 때가 있어요. 왜 우리 많은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어서 우리가 소화시키지 못하면 그것들이 충분히 우리 몸에 영양가로 잘 역할을 다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자, 소화할 능력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그것이 우리 몸에 좋은 영양을 흡수를 못하는 것처럼 많은 것들을 가르친다고 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다 알 수 있을까요? 자, 부모가 다 가르치고 싶어하는 세상의 가치관, 지식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을 많이 배우는 것 못지않게 스스로 자녀가 깨닫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러면 우리 자녀에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어떻게 물어봐야 될까요? 무엇 때문에 그러니? 좀 더 설명해 줄래? 너는 무엇 때문에 살을 빼고 싶어 하니? 아들아, 무엇 때문에 왜 학원에 가고 싶지 않니? 이렇게 물어봐야겠지요. 그 이유는 아마 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할 것 같아요. 살을 빼고 싶어 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아마 외모에 집착하는 경우에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또래 문화 때문에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연예인을 꿈꿀 수도 있고요. 누군가 뚱뚱하다고 놀려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상담한 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의 경우에는 놀림과 왕따가 있었고요. 자신이 날씬해지면 친구들이 자신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청소년 상담을 하다 보면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말이 적고 낯을 가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희의 질문에도 돌아오는 대답이 그냥요, 모르겠는데요? 라고 일관된 답들이 참 많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아이들의 대답, 그냥요, 모르겠는데요? 이 대답 속에는요, 정말로 많은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요, 상담사인 저는요,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요, 그 아이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요, 아이들과 신뢰가 쌓이면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요. 그러면 제가 하는 말의 횟수와 시간이 줄어들고 그 아이들 스스로가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의 마음의 소리들을 듣는 시간들을 갖게 돼요. 많은 배움도 중요하지만 그 배움이 스스로의 것이 되려면 자녀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그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반응을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반응을 해주셔야 돼요? 긍정적인 반응이에요. 자, 우리 아이들에게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주시면 우리 아이들은 생각을 멈추지 않고 성장할 거예요. 하지만 자녀들의 표현에 부모님들이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신다면 아이들은 위축이 됩니다. 그리고 그저 따라만 하는 그런 수동적인 아이들이 될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편하니까요. 자녀의 의견을 듣지 않고 설명하고 가르치면 자녀는 논리적으로 반박하지 않아요. 그리고 수긍하게 되겠죠.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요. 심리적인 불편감 때문이에요. 이런 마음이 계속 쌓이면요. 스스로에 대한 존중이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존중의 시작은 부모가 물어봐 주는 것부터 시작해요. 무엇 때문에 그러니? 좀 더 말해주겠니? 내 자녀의 자존감은 부모가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질문으로부터 시작되면 내 자녀의 자존감 업될 수 있다라고 결론이 날 수 있을 거예요. 자녀 양육은 부모 또는 자녀들의 다양한 특징, 그 기질에 따라서 조금은 다를 수 있어요. 외향적인 엄마는 말이 없는 아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인정 욕구가 강한 아빠는 자기 주장이 강한 딸이 되게 불편하고 버거울 수도 있어요. 현실 감각이 뛰어난 부모는 이상만 높은 자녀가 몽상가로 보이기만 합니다. 자녀의 발달 시기마다 우리 어려움이 다 다르잖아요. 유아기 때는 밤새 자지 않는 아이, 그래서 밤새 혼자 아이를 볼 때 정말 눈물겹고 서러울 때가 있고요. 또 유치원 때부터 천방지축 말 안 듣고 뛰어다니는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해요? 뱃속으로 다시 집어넣고 싶을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춘기, 중2병, 그 심각함과 심오함을 겪어봐야 하는 그 고통, 이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믿고 편히 되어주며 격려해주는 것은 자녀 양육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가끔은 믿을 수 없으며 믿지 않고 가르치고 고쳐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중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나를 믿어준다고 할 때 굉장히 힘이 되지 않으세요? 한 사람이 나를 믿어줄 때 그것만큼 힘이 되는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 자녀에 대한 교육, 양육 또한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저는 부모 상담을 하다 보면 부모님들 이런 말씀하세요. 선생님, 제가요 애한테 배신을 당했어요. 글쎄요,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하시면서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제가 몰랐어요. 우리 애가 아마도 친구를 잘못 사귄 것 같아요. 학원을 땡땡이 쳤어요. 몰래 게임을 했어요. 거짓말을 해요. 나쁜 애들하고 어울려 다녀요. 글쎄 담배를 펴요. 또 이런저런 다양한 이유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아이한테 배신을 당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저는 상담가잖아요. 가만히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부모님들이 내 자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믿지 못하거나 그저 부모님들이 상상 속의 자녀의 모습을 만들고 계셔서 부모가 원하는 모습의 자녀를 그리고 계셨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에게 배신당했다고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공부하기 싫어하는 자녀, 공부를 왜 싫어하는지 정확히 바라봐야지 그 이유를 찾고 거기에 대한 해결 방법을 찾고 서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 그 아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는지 그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겠죠. 그래야지 나중에 배신이라고 말하지 못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친구를 잘못 사귀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자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내가 상상 속에 우리 아이는 공부를 잘해. 우리 아이는 공부를 잘하는데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그래. 너 때문에 그래. 걔랑 놀지 마. 이렇게 말을 한다면 우리 아이는 마음이 어떨까요? 아마 오히려 자녀가 부모에게 배신을 당했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이건 자녀가 배신을 한 게 아니라요.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너무 몰랐던 거예요. 잘 몰랐던 거를 이제야 비로소 부모가 깨달았던 것들이에요. 그러면 자녀를 진정 믿어준다는 것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부모인 나부터 자녀를 긍정적으로 바라봐주는 훈련이 필요해요. 어떤 부분을 바라볼까요? 자녀의 단점? 아니에요. 자녀를 긍정적인 부분, 좋은 면, 그리고 미래의 지향적인 모습들을 바라보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내 자녀와 남과 다른 모습들, 발전적인 모습들, 좋은 장점들을 개발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봐야 돼요. 그러면서 그 긍정적인 시선들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의 힘이 되는 역할들을 할 수 있을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들을 고민하는 시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려면 오랜 시간들이 필요하겠지요. 그리고 애정 어린 눈으로 관찰하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오랜 시간, 그 다음에 많은 노력들의 결과물이에요. 그저 무관심 속에 말뿐인 공허한 메아리는 어쩌면 폭력과도 같을 수 있어요. 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또 연습이 필요해요. 노력해야 얻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긍정적인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도록 어떤 것이 필요하니? 좀 더 이야기해 볼래? 너희 마음이 어떠니? 너는 잘할 수 있어. 엄마에게 한번 이야기해 볼래? 끊임없이 질문할 수 있고 끊임없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모님들의 모습들을 보일 수 있어야 돼요. 될 때까지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부모가 된다는 것, 더군다나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주제, 부모가 된다는 것, 자녀 양육에서 답을 찾는 것 한번 찾아가 보려고 노력을 해보았어요. 어떠신가요? 부모가 된다는 것, 진정한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 참으로 가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정은 자녀에게 줄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 함께 노력해봐요. 그리고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가는 귀한 우리 빛가운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저는 가족상담사 김수님 권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